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5년 된 부부예요. 아내 이름은 미영이고 저는 성우라고 합니다. 미영이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건 5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거나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한다거나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집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30년을 살았던 우리 동네에서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죠. 돌이켜보니 징조는 더 일찍부터 있었어요. 미영이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서 저한테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반찬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귀찮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치매의 초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또 다른 변화는 TV를 볼 때였어요. 미영이가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울고 있어?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드라마를 매일 봤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미영이는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친구들과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속을 깜빡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전화해서 어디야? 약속 시간인데라고 하면 그제서야 깜빡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1년은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미영이가 가끔 제 이름을 헷갈리긴 했지만 여전히 대화도 가능했고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미영이를 위해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집에 혼자 두기가 무서웠거든요. 2년째부터는 정말 힘들어졌어요. 미영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어떤 날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요? 라고 하더라고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모르는 아내를 보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면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미영아, 나 성우야. 당신 남편이야. 우리 35년 전에 결혼했잖아. 그러면 미영이가 잠깐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맞다. 미안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억도 금세 사라져버렸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찾는 거였죠. 달래려고 하면 저를 밀치면서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 어디 갔어? 하고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어떤 밤에는 미영이가 갑자기 옷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라면서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 집인데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찾는 거였어요. 그런 밤이면 저는 미영이를 붙잡고 달래느라 밤을 새웠죠. 처형이 가끔 와서 도와줬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처형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평생 자매처럼 지냈던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처형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더 아팠어요. 3년째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미영이가 아이처럼 변했어요. 밥을 먹여줘야 하고 옷도 입혀줘야 하고 화장실도 도와줘야 했죠. 밤낮이 바뀌어서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가 늘어났어요. 중요한 회의에서 졸기도 하고 보고서에 오타가 많아지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죠.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성호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때 처음으로 회사 사람들에게 상황을 얘기했어요. 다들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간병인을 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미영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 불가능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미영이의 폭언이었어요. 평생 욕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저한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이 XX야, 왜 나를 가둬놓고 있어?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요. 머리로는 병 때문이라는 걸 아는데 마음이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미영이가 제 얼굴을 핥히면서 도둑놈, 내 지갑 어디 갔어?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실 지갑은 미영이가 어디 숨겨놓고 잊어버린 거였거든요. 나중에 냉장고 안에서 찾았어요. 하지만 그때 미영이는 저를 도둑으로만 보더라고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딸 지연이는 엄마가 자기를 못 알아볼 때마다 울었어요. 엄마, 나 지연이야. 엄마 딸이야 라고 말해도 미영이는 누구세요? 왜 자꾸 엄마라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정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민수를 보고 이 사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라고 하니까 민수도 감당하기 어려웠나 봐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이해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주변에서는 요양원을 권했어요. 처형도 친구들도 모두 성우야. 너까지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군데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사들도 있고 분명히 저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한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를 혼자 맡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요. 일상의 작은 기적들. 그런데 가끔씩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지켜봤는데 예전처럼 능숙하게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가져다 주면서 여보 배고프지? 라면 끓여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여보라는 호칭이었거든요.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었죠. 다음날 아침에는 또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또 다른 날에는 미영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뭘 고마워하는데?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고마워라고만 하고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가끔은 미영이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가사는 엉망이었지만 멜로디는 정확했거든요. 신기한 건 음악에 관한 기억은 비교적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영이와 함께 옛날 노래를 자주 들었어요. 4년째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가끔 의미 없는 소리만 내곤 했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있기만 한 상태였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죽으로 만들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해서 기저귀를 채워야 했고요. 목욕도 제가 시켜드려야 했어요. 정말 갓난아이를 돌보는 것과 다름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5년 동안 매일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몇 달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눈도 제대로 안 뜨고 반응도 거의 없고. 그래도 저는 매일 미영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영아, 오늘 날씨 좋다. 내가 좋아하던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적막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5년째 어느 날이었어요. 미영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팝도 못 넘기고 물도 못 마시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각오는 하고 있었다고 해도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거든요.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 빨리 와라고 했더니 몇 시간 안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지연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계속 훌쩍거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조용히 가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며칠 내로. 그 말을 끝까지 못 하시겠는지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곁에 있어줬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딸이 울면서 엄마, 나 지연이야. 엄마 딸이야 라고 했는데도 눈도 안 떴어요. 1일째. 미영이는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링거도 교체해주고 몸도 닦아주고 저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밤을 새워가며 미영이 곁을 지켰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잠들어 있었고 저 혼자 미영이 손을 잡고 있었죠. 병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생명유지장치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리고 창밖으로는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미영이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미영아, 수고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미영이가 눈을 떴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미영아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년 동안 저를 남편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큼은 예전에 미영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알아? 저는 눈물을 쏟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미영아. 나 성호야. 당신 남편. 그러자 미영이가 약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울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그리고는 제 볼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사랑해.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을 하면서 미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지연이랑 민수는? 잘 있어? 응, 여기 와 있어. 자고 있지만. 그럼 됐어. 애들한테 전해줘. 엄마가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빠 잘 모시라고. 미영이가 힘없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해. 아냐, 미영아. 전혀 안 힘들었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거짓말. 내가 다 기억해.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건 병 때문이었잖아. 미영이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제가 말했어요. 미영아, 미안해할 거 없어.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 이제 너무 피곤해. 좀 쉬어도 될까? 응, 미영아. 푹 쉬어.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 순간이었어요. 미영이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깼을 때는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말해줬어요. 마지막에 엄마가 우리를 다 알아봤다고 사랑한다고 했다고.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요? 엄마가 저를 기억했다고요? 민수도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미영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아이들이 울면서도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5년 동안 저를 몰라보던 미영이가
마지막 순간에는 분명히 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해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요.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었어요. 미영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겠죠.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미영이의 친구들, 제 동료들, 친척들 모두들 미영이를 기억해주고 위로해줬어요. 특히 미영이와 가까웠던 친구들은 끝까지 함께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5년이 정말 힘들긴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미영이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요양원에 보냈다면 마지막 그 순간을 함께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텼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미영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35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준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미영이가 여보 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어서와 밥 먹으라고 말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혼자예요. 처음 며칠은 정말 적막했어요. 5년 동안 미영이를 돌보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아이들이 걱정해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 집에서 미영이와의 추억을 더 느끼고 싶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영이 방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모든 게 그대로예요. 가끔 그 방에 앉아서 미영이와 대화해요. 오늘은 뭐 했냐,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냐고. 대답은 없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며칠 전에는 미영이가 아끼던 화분에 새싹이 돋는 걸 발견했어요. 겨울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미영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미영아, 내가 키우던 꽃이 다시 피었어 라고 혼잣말했어요. 지연이와 민수는 요즘 자주 찾아와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요. 아마 아빠를 걱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연이는 가끔 엄마 음식을 해와요. 아빠, 엄마 레시피로 만들어 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미영이 맛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에 맛있다고 해요. 민수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집 수리할 게 있으면 와서 도와줘요. 아빠, 혼자서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들이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손자, 손녀들도 가끔 와요. 아직 어려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라고 말해주는데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오면 집이 활기차져요.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미영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손자, 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요즘 미영이가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옷장 정리를 하다가 미영이가 써놓은 메모들을 발견했어요. 치매 초기에 깜빡할까 봐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성호 생일 -3월 15일, 지연이 좋아하는 음식 갈비찜, 민수 회사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미영이가 기억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이런 메모였어요. 나는 김미영이다. 남편은 박성호다. 우리는 사랑한다. 아마 자신이 누군지 잊을까 봐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영이 화장품도 그대로 두고 있어요. 향수 냄새를 맡으면 미영이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가끔 그 향수를 제 손목에 뿌려보기도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미영이가 기르던 화분들도 제가 돌보고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라서 하나씩 죽어갔는데 이제는 좀 요령이 생겼어요. 미영이가 사랑했던 것들을 지키고 싶거든요. 하루하루가 그리움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영아, 일어나라고 말하다가 혼자라는 걸 깨달아요. 밥을 먹을 때도 미영아,
맛있다라고 말하다가 대답이 없는 걸 느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워요. 예전에는 미영이와 함께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TV를 켜놓고 있어도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 35년 동안 미영이와 함께한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깨닫게 됐거든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미영이와 함께 갔던 여행지들, 함께 봤던 영화들, 함께 키웠던 아이들. 모든 게 보물 같은 추억이에요.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미영이에게 편지를 써요. 미영아,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 내가 좋아하던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 이런 식으로요.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미영이와 마지막에 약속한 게 있어요. 다음 생에도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음 생에서는 치매 같은 병 없이 건강하게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미영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 잘 돌보고 건강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요즘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영이를 돌볼 때는 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노력해요. 미영이가 걱정할까봐요. 아이들한테도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처럼 치매 걸리지 않을 거야. 건강하게 지내다가 편안히 갈 거야. 물론 미래의 일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예요. 지금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고 절망스럽겠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건강할 때 서로에게 더 잘하세요.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저는 다행히 미영이한테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만 모든 분이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할 테니까요. 사실 오늘이 미영이 49제예요. 그래서 더욱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미영이야, 잘 들리나?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많이 보고 싶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지연이와 민수도 잘 지내고 있어.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내가 걱정할 건 없어. 우리 모두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할 때 더 많은 추억 만드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위로의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미영이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